네, 그럼 이번에는 뉴스의 객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의심은 1930년대 미국에서 전쟁 때 라디오를 통한 선전이 이루어질 때 생겼습니다. 사실을 의견이나 가치와 분리하기가 어렵고요. 주관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객관성보다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평성이라든지 균형성 같은 개념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TV 뉴스의 그 시각 이미지,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은 대중들에게 여전히 객관적 사실이라는 증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편집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TV를 통해 보여지는 걸 자기가 실제로 봤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눈의 효과가 큰 거죠. 그러다가 점차 시각적 이미지도 연출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리고 반드시 사실인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TV에 뉴스에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무엇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를 걸러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뉴스를 제시하는 방식에도 국가 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김수정 연구자는 한국과 미국의 환경 뉴스를 분석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문화가 서로 다른 영상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위적인 카메라 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작의 인상을 줄이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많은 경향이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영상이 언어적 코멘트를 시각적으로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과 언어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둠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들이 직접 목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려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에서는 기자나 내레이터가 말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최대한 재생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뉴스가 점점 더 연성화돼 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뉴스가 연성화되는 이유는 정보 제공이 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흥미가 있을 때 더 많은 관심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나와 관련이 없는 뉴스에는 시선이 덜 가게 되죠. 또 미디어의 디지털화로 인해서 상호작용성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일상생활의 뉴스가 블로거나 트위터리안 또 인스타그래머들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지게 되죠. SNS에 올라오는 뉴스들은 아무래도 덜 딱딱한 연성화된 뉴스들이 많고요. 인터넷 포털 뉴스에서도 연성 뉴스 하이퍼링크가 더욱 활성화되어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뉴스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연성화되어 있는 그 YTN의 돌발 영상을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정치 중에서 입법부, 특히 인물들의 말 실수와 행동을 중심으로 이 에피소드에 중점을 두기는 하는데요. 형식 파괴 뉴스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우형진 연구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인물과 관련해서는 인간적인 흥미 프레임을 사용했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책임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희화적 접근에 사용한 방식들은 비교, 위선, 말의 묘미, 폭로, 비유, 실수, 어리석음, 몸짓 언어 등이었고요. 이와 같은 형식 파괴 뉴스의 장점은 정치적 상상력과 친밀감을 증가시킨다. 이런 점은 좋죠. 근데 단점은 흥미 위주나 냉소주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한국의 뉴스 시청자 유형을 나눠보면요. 간추린 뉴스 선호자 비율이 40% 가까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바쁜 생활 때문에 틈나는 대로 뉴스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적극적 시청자와 수동적 채널 선택자 비율이 대략 27%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뉴스와 정보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뉴스의 내용보다 기자나 앵커의 캐릭터와 같은 주변 요소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7% 정도로 그 비율이 가장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되죠. 네. 또 요즘은 특히 각종 SNS의 발달로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연성화된 뉴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그중 특히 어떤 뉴스들이 내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 있는 뉴스인가 요걸 가려내는 뉴스 수용자의 선택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